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자원학과 재학 중인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지혜입니다. 저는 수험생들 그리고 이미 합격하신 새내기 산림자원학과 분들한테 산림자원학과가 무슨 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일단 산림자원학과를 소개해드리고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림자원학과에 대한 기본 소개를 하자면 산림자원학과는 일단 숲에 대한 모든 걸 배우는 학과예요.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산림청, 국립공원, 수목원 이런 데도 있고 사실 이거는 많이 안 한 거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산림복지진흥원 산림? 임업진흥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데 많이 취업합니다. 임업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요즘은 생태조사라는 것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태조사하는 그런 다른 전문 기관이 있어요. 전문 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사실 길은 엄청 다양합니다.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되게 길은 넓다고 일단 이 교과목 중에서도 한 4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살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물 쪽에서의 살림, 세 번째는 기계에 대한 살림, 네 번째는 이 병리학 쪽에 대한 살림인데요. 첫 번째로 정책학 쪽에 대한 살림은 제가 배우는 학교에서는 살림 정책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살림에 대한 기본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어떻게 산주들이 공무원과 같이 하는 어떤 규율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살림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들도 저희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그쪽 2018년 계획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미래방향 같은 것도 공부하고요. 정책에 포함되면 경영 쪽도 배우고 산림 경영 목표는 그거죠. 나무 재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그리고 법정림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면 배우실 텐데 법정림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 살림을 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정책학 쪽에서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 식물학 쪽에서는 그냥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에 잎이 있고 줄기 있고 뿌리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모든 나무의 모든 걸 외우는 게 거의 식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식물학은 그냥 생 암기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책이 잠깐 가져와 볼까요? 이게 바로 조림학이라는 건데 책을 보면 여기에 어린 나무 가꾸기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나무를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어떻게 작업 방식을 하냐 그리고 천연 조림이랑 인공 조림을 어떻게 바꿔서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수목학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모든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다 아는 게 다 알 순 없겠지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 수행평가 같은 걸 봤는데 어떤 시험을 보냐면 저희 학교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무를 한 20종류를 그냥 잎만 따옵니다. 여기 줄기까지 해서 따오셔서 이제 저희가 5명씩 조를 들어가서 종이를 1번부터 20번까지 빈칸인 종이를 받고 저희가 다 씁니다. 세 번째로
산림 기계학이 있어요. 임업 기계학이라고도 하고 토목공학 그런 걸 배우는데, 일단 제가 2학년까지 배웠으니까 2학년까지 배운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임업 기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앞선 거는 그냥 암기를 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암기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께서 만약에 농업을 하시고 임업 기계 쪽을 많이 아신다 그러면은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임업 기계는 사실 너무 생소한 부분이라, 뭘 제가 뭐 나무 자르는 데에 가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임업 기계 쪽이 가장 어렵고, 이 토목공학 쪽이, 저는 산림이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뭐 댐 건설하고, 그러니까 댐이 그 물 내려오는 댐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재해를 막아주는 댐이죠. 나무나 돌을 이용해서. 임산물이라고 돌도 포함되기 때문에 돌을 이용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생소해서 어려웠어요. 그 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산에 댐을 만들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돌 쌓기 방식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니까, 제가 태어나서 돌 쌓기 방식의 잘못된 방식을 한 14가지 정도를 외워야 된다는 게 너무 그리고 토목이 어려운 부분이, 이게 산림 쪽 책이 거의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 한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공부하면서 후회됐던 게, 한자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자니까 한자를 다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과제로 막 한자 해석해오기 그리고 저희 중간고사를 한자로 아예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거의 망했는데 빗불 나왔습니다. 잘 치지 못했는데, 약간 토목공학의 꿀팁은 한자를 많이 알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후회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문 수업을 안 배웠거든요. 이과기도 했고 그냥 한문을 안 했는데, 한문을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아예 이해조차 어렵고, 책 펴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그게 어려워서, 혹시 뭐 새내기시라면 약간 임업 토목공학을 위해서 한자를 살짝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추천드려요. 네 번째, 병리학. 병리학을 보면 아마 새내기 분들 아니면은 이쪽을 희망하신 분들 쪽에서 나무 의사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병리학은 나무를 가해하는 일단 수종들을 다 외워야겠죠? 그리고 그 나무마다 가해하는 수종이 다르니까 그것도 세부적으로 다 따로따로 암기를 해야 돼요. 뭐 소나무에는 솔껍질, 깍지, 벌레가 있다. 그리고 소나무 하나의 곤충이 붙는 게 아니라 뭐 줄기엔 뭐가 붙고 어디엔 뭐가 붙고 어디엔 뭐가 붙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병명 같은 것도 다 거의 영어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영어로 외워주고,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건 실습하면서 또 배워요. 그리고 실습을 저희는 어떤 걸 했냐면, 병든 나무가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뭐 색이 변색됐다든지, 아니면 뭐 모자이크 병에 걸려서 구멍이 나 있다든지, 그런 나무들이 주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5가지를 잎을 떼오는 거예요. 잎을 떼와서 그 잎을 말리고 코팅질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잎을 계속 자세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병징이랑 표징에 대해서 차이점도 좀 알 것 같고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산림 쪽에 오면 실습도 되게 많이 하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재미있어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병리학도 실습 쪽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던 병리학 실습 중에 그 소나무 재선충병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실습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한 10명 정도 조별 인원을 짜가지고 직접 저랑 제 동기가 산에 가서 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는 것 같은 소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이제 조별 인원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신피를 채취해서 물에 담근 거를 이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 스포이드 같은 걸로 이제 그 물을 짜서 거기 플라스미드에 다 놓고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아니 진짜 그 책에서 보는 선충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징그럽고 일단은 근데 그 중에서 그 소나무 재선충 말고도 다른 선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소나무 재선충 선충 같은 거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자, 드디어 두 번째는 입시인데 사실 입시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뭐 다 나와 있고 저는 그냥 일반 인문계 이과를 나왔고 농대 쪽에서 산림자원학과는 사실 문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저희 학년에도 교차 지원한 문과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문이과 따로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과에 나오면 더 좋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교과목이 살짝 생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투가 사실 문과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안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생투 부분이 살짝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이 이과에 오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나는 사무직은 힘들고 외업이 좋다. 나가서 직접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좋고 바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무직은 절대 못한 성격이라 그렇게 되는 게 행복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체력이 일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습도 산에 산림자원학과니까 당연히 뭐 산도 정말 탑니다. 정말 타고 체력적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장직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내신을 갖고 있다. 근데 농대 쪽으로 가고 싶고 약간 산과 나무를 좋아하고 바깥 공기 마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산 타는 것도 좋고 자연의 소리 듣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하면은 이제 산림자원학과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또 산림자원학과라고 뭐 맨날 밖에만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대학원 쪽을 진학하게 되면은 연구소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연구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대학원에 들어가서 뭐 연구직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나무를 그렇게 나무는 사랑해야 되는데 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뭐 준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치만 뭐 학부 때는 산을 타야 되니까 좀 체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산림자원학과에 대한 과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뭐 일단 3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산업기사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종자산업기사 그리고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준비 중인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과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또 놀러와 주세요. 안녕.